여러분들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프린트 드렸던 게 앞에 쪽이 O2죠. 통합과. 여기서 혹시 문제 풀었을 때 질문 있었던 거 있어요? 아, 이거 잘 모르겠다. 뭐 잘 모르겠으면 괜찮아요. 뭐 하찮은 것도 괜찮아요. 틀린 거. 아니면 오답이 안 된다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뭐 클리닉 시간 있었으니까는 뭐 숙제를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쵸? 응. 몇 번? 몇 페이지 몇 번? 289페이지에 3번하고 4번 289페이지요. 289, 289페이지에 3번하고 4번이요? 야, 확실히 조금은 복잡해지니까 바로 질문이네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O2 책 보시면은요. 289페이지 1등급 도전이네요. 속으로 그러겠죠. 나랑 관계없는 등급인가?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좀 1학년 1학기 지났는데 벌써부터 난 역시 정시 파이터인가 봐.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공부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카메라 위치 좀 잡을게요. 얘는 여기. 그 다음에 앵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어디냐? 여기. 자, 그러면은 먼저 3번 문제부터 보자. 289페이지, 페이지 289페이지에 3번. 자,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P0를 변전소 A에서 변전소 B로 V0의 전압으로 송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송전선의 송전 전력은 P였다. 자, 이게 변전소 A, 여기가 변전소 B. 자, A하고 B 사이에 송전선 있겠죠? 송전선 저항 얼마인지 모르겠고 연결돼 있겠죠? 그런데 변전소 A라는 곳에서 전력을 P0로 보낸대요. 전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내는 전압을 V1, 보내는 전류를 I1이라고 해보면 전력은 P0로 보냈다고 했으니 V1 곱하기 I1만큼을 보냈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때 송전선의 저항이 얼마라고 안 나왔는데 R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때 손실 전력은 P래요. 여러분들 이거 문자 쓸 때 조심하세요. P0하고 P가 있다 보면은요. 막 한참 하다 보면 P0하고 P가 혼용돼요. 그래서 섞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별걸 아니지만 이때 여기에 전류가 얼만큼 흐르죠? I1만큼 흐르죠? 그러면은 결론인즉슨은 I1의 제곱에 자신의 저항을 곱한 R만큼 손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고요. 주어진 상황 볼게요. 변전소에서 전력을 EP0의 전력을 V0로 보낸대요. 자, 그럼 제가 노란색으로 쓸게요. 노란색으로 쓰는 거는 변경된 건데 전력을 EP0로 보내야 되는데 전압이 여기 써 있네요. V0로 보냈다고. 그럼 여기도 V0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내는 전력을 EP0로 보냈대요. 그런데 송전 전압은 V0로 동일해야 된대요. 그러면 V0는 동일한데 이게 EP0가 되려면 전류가 몇 배가 되면 되는 거죠? 2배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EI1이라는 전류로 보냈다는 소리밖에 안 되네요. 전압은 동일한데 전력이 2배가 돼야 되니까. 그랬을 때 손실 전력은 전류가 여기에 I1이 아니라 EI1으로 흐른다고 해서 이 저항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P' 손실 전력은 얼마나 계산되냐면은 EI1의 제곱에 R만큼 손실이 나면 되겠죠. 그럼 얼마죠? 제곱이니까 4I1의 제곱에 R인데 이거는 이거의 몇 배죠? 4배죠. 그럼 얘는 4P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4배네요. 4배. 그래서 답은 5번인가 보네요. 이렇게 되면은 괜찮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기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차분하게 순서대로만 놓으면은 어지간하면 잘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선배들도 그래요. 여기 처음에 할 땐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막상 룰을 익히고 나면 뭐 별건 없네. 그렇게 하는 구간이긴 합니다. 자,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희소식 지난주에도 예고는 했지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지 마세요. 아셨죠? 다음 주엔 휴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가끔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어. 깜빡하고. 그리고 와서 연락 줘. 선생님, 오늘 휴강인가요? 네. 아, 맞다. 그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 이게 건물이 학원 건물이에요. 1층. 1층 현관에 다리 닿기 전에 오는 길에 아, 맞다 하고 기억이 났다. 그럼 집으로 백. 알았죠? 그런데 현관 1층에 발을 댔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났어. 휴강인 게. 그럼 우리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냥 학원으로 오세요. 다음 주에 저 빼고는 다 계시거든요. 그럼 요 옆에 강의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 옆에 강의실로 들어가셔가지고 공부하다 가시는 거예요. 어때요? 이건 운명이에요. 괜찮죠? 이건 운명이야. 알았지? 그리고 저한테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진 하나 딱 찍어갖고 셀카 하나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문자로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제주도에서 키덕키덕하고 웃고 있을게요. 아셨죠? 나 토요일이면 제주도에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자. 자, 그림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이용하여 전압을 변화시키는 변압기가 이렇게 생겼대요. 참고로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압기를 사러 가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변압기 말고 좀 저렴한 변압기도 있긴 있어요. 조금 방식이 좀 골 때리긴 한데 이거는 비싸. 이거 단상 이게 복상 변압기라고 부르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아마. 자, 그러면 검은수를 정리할 건데 1차 코일의 코일과 2차 코일의 코일이 있어요. 자, 1차 코일의 가문수가 N1. 여기가 1차 항상 왼쪽이 1차, 보통 오른쪽이 2차예요. 왼쪽이 입력, 오른쪽이 출력축이거든요. 자, 그러면 가문수를 N1. 그 다음에 2차 코일의 가문수가 N2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들어가면 V1으로 들어가면 여기 전압이 V2로 빠져나가죠. 이때 성립하는 거는 N1 대 N2 가문수의 비는 V1 대 V2 전압의 비가 성립하겠죠. 자, 그런데 넘어가면서 전력은 여기서 전력이 피면 여기도 전력이 피해요. 이건 변압기에서 손실이 없다고 가정할 거니까. 그럼 전류는 이때 들어가는 전류를 I1 빠져나가는 전류를 I2라 그러면 둘의 고백값은 항상 같아야 되죠. 그래서 성립하는 게 가문수의 비는 전압의 비는 따라가지만 전류는 역수로 따라가요. 거꾸로 따라가요. 이거 까먹지 마세요. 자, 그러면 V2는 V2 이거 외양 계산할 줄 알죠? 그러면은 N2V1은 N1 곱하기 V2가 되고 V2를 구하래죠? V2는 뭐 어떻게 되면 돼요? N1분의 N2V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N1, N2, V2라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네요. 이건 틀렸어요. 자, 2번, 니은 2차 코일에는 교류가 흐른다라고 된 이건 기본인데 이 변압 과정에서는 교류 전기만 변압이 가능하고 직류 전기, 즉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안 바뀌는 직류 전원 장치는 직류 전기는 변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콘센트. 자, 지금부터 집에 가셔서 제가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지 마시고요. 젓가락 2개를 들어요. 젓가락 2개를 들고요. 콘센트에서 젓가락 2개를 찔릴 거예요. 자, 오른손으로는 플러스 극을 찔러야 되고요. 왼손으로는 마이너스 극을 찔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찔릴 수 있냐고요? 1초에 60번 막 번갈아가면서 찌르면 찔릴 수 있어요. 즉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계속 바뀌어서 그래요. 아셨죠? 우리가 보통 60Hz짜리 쓰거든요. 그럼 전류의 방향이 1초에 60번씩 왔다 갔다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백열전구나 이런 게 1초에 60번씩 꺼졌다 켜졌다 반복해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형광등은 여기 안전기가 하나 들어있어 갖고 직류로 바꿔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덜 깜빡이는 것처럼 느끼고 요즘 거는 깜빡임이 없고요. 예전 형광등 아주 오래된 거는 교류를 그냥 쓰다 보니까 1초에 60번 깜빡여요. 그래서 가끔 우리 캠코더 같은 걸로 영상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로 테레비 촬영해 보면 테레비에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미지 나올 때 있죠. 그게 테레비도 꺼졌다 켜졌다 하고 얘도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영상을 녹화하다 보면 그게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갖고 가끔 이상한 사진이라고 해서 심령 사진이라고 뭐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당연히 교류예요. 1차 코일에도 교류, 2차 코일에도 교류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1차 코일의 전류의 세기가
세기와 2차 코일의 전류의 세기는 같으면 전류의 세기가 같으면 변압을 안 했다는 소리인데 그럼 뭐하러 해 이거를? 그치? 전압도 바뀌고 전류도 바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괜찮죠? 됐나요? 여러분들?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질문 없나요? 넘어가 보자. 자, 그럼 이제 뒤에 문제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보나마나 한 뒤에 있는 기출문제집은 내가 보니까는 한 앞에 한 2페이지 정도 풀었으면 많이 풀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한 첫 번째 페이지나 두 번째 페이지 풀면서 현타 느껴가지고 이제 에이씨 그러고 그만뒀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제 생각엔 그래요. 자, 그러면은요. 1번부터 한 번만 볼게요. 자, 근데 이 문제집은요, 단점은 여러분들 교과 과정을 좀 넘어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부연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1번. 다는 안 할게요. 여기 처음에 몇 페이지, 처음 거는 좀 같이 해볼게요. 자,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가정으로 공급하는 과정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발전소에서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저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기는 발전기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발전기를 회전시키려면 터빈이라는 애를 같이 회전시켜 줘야 돼요. 자, 그러면 터빈은 전기를 만드는 애는 아니고요. 발전기를 돌려주는 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알아두세요. 태양 관련돼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시비 터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있고요. 태양열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차이점은 뭐냐면요. 태양열 발전은요, 낮에 햇빛을 받아요. 그리고 그 햇빛에 의해서 물이라는 액체를 가열시켜요. 그 가열된 액체에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를 우리는 태양광 발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발전기를 이용해요. 그래서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뭐냐면 얘는 우리 왜 신소재 때 배웠던 거 PN 접합 다이오드 중에서 광다이오드를 이용해요. 이렇게 얘기가 좀 안 하셨나요? 여러분들 태양 전지판이라는 거 있죠? 그걸 이용할 거예요. 이거는 빛을 받아서 알아만 주세요. 광전 효과라는 걸 일으켜서 전기를 바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안 바뀌어요. 얘는 직류 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발전기는 돌리지 않아요. 바로 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발전기를 회전시켜서 전기를 얻는 애들은 교류 전기를 얻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 아니라 태양열이면 가능하겠지만 태양광은 틀려요. 이렇게 되면은 요건 알아두세요. 가끔 물어봅니다. 통과에서도. 자, 니은 송전선에서 전기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변전소에서는 송전 전압을 높인다. 고로 뭘 줄인다? 송전 전류를 줄인다. 맞죠? 오케이. 디귿.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여러분들 이 바닥에서는 직류자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죠. 교류예요. 교류. 알았죠? 아, 여러분들 참고로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할 때 직렬하고요. 여기 직류 전원장치 직류는 다른 거예요. 아셨죠? 이름 비슷하다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그림은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내요. 똑같이 내도 상관이 없어요. 자, 1차 변전소는 송전하는 전력이 일정하며, 자, 전력은 동일한 전력으로 보낼 건데 154kV 또는 345kV로 송전할 거래요. 전압으로. 그럼 여러분들 154kV보다는 345kV가 전압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럼 전류가 더 작을 것이고 손실도 더 적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기억. A에 흐르는 전류는 교류이다. 당연하죠. 변압기를 거치려면 무조건 교류가 돼야 돼요. 니은 주상변압기는, 자, 주상변압기가 뭐냐? 이 분당사는 여러분들은 주상변압기라는 걸 몰라요. 자, 우리 예전에 했던 드라마 뭐지? 응팔인가? 응답하라 1998 그런 드라마 정도에 보시면은 가정집에 보면, 이게 가정집이면 초가집도 아니고 가정집이 초가집 같네요. 가정집에 보면은 이렇게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가 있어갖고
전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옆에 보면 뭐가 하나 매달려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서 집으로 전기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집 바로 앞에 여기가 소형 변압기가 하나 달려 있거든요. 이 변압기를 주상변압기라 그래요. 주상변압기라 하는데 주상변압기는 최종적으로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전기인 몇 볼트? 현재로서는 220볼트죠. 220볼트 전기로 다운시켜서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까지는 220볼트보다 더 큰 뭐 1kV? 뭐 이 정도 예를 들자면 1kV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아, 주상변압기는 전압을 낮춰주는구나. 그래서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제일 낮은 전압인 220으로 맞춰서 보내주는구나. 그럼 송전선에는 220보다 더 낮은 전압으로 전압이 지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높으면 높았지. 자, 니은 주상변압기에서는 1차 코일의 가문수하고 2차 코일의 가문수가 전압을 낮춰야 되니 1차 코일, 2차 코일이 있으면 가문수가 여기가 뭐 300이면 여기가 100으로 낮춰줘야겠죠. 그래서 1차 코일보다는 2차 코일보다는 1차 코일이 가문수가 더 많아야 돼요. 1차 코일의 가문수는 2차 코일의 가문수보다 많다. 왜? 전압을 낮춰야 하니까. 2차 코일이 많으면 전압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디귿 A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송전 전압이 154kV인 경우가 345kV인 경우보다 크다라고 되는데 잘못됐죠. 이거는 바뀌었네요.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가 낮아지고 제곱으로 송전 손실은 줄어듭니다라고요. 괜찮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 더운 것 같다? 잠깐만요. 됐다. 여러분들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어야죠. 시원하게. 이제 에어컨은 진짜 대단한 물건인 것 같아요.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저걸 하나 켜놓으면 그곳은 곧 천국이 되죠. 우리는 이 여름에도 추워서 옷을 입을까 이불을 덮을까를 고민하게 만들어줍니다. 대단한 물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옆에 보시면은요 3번 문제 하나만 더 볼까요? 3번. 자, 그림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가정에서 소비지까지 그다음에 가정에서 소비되기까지의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가정의 저항값이 각각 R, ER인 가전제품 A, B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먼저 하나만 좀 얘기하고 갈게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요. 송전 과정에서는 직렬 연결이 돼 있죠. 직렬 연결 관계니까 전류가 다 동일해요. 그런데 가정집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집의 모든 콘센트의 전압이 몇 볼트죠? 220볼트로 동일해요. 그리고 모든 콘센트에서 전기를 꽂던 빼던 콘센트의 플러그를 다른 가전기기가 220볼트 들어오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정집은 가전제품이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가전제품은 다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기를 하나 더 연결하면 병렬로 하나를 더 연결하는 케이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얘를 끊어버렸다고 해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얘의 저항을 R1, R2, R3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정집에 들어가는 전류가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전류는요, R1만 연결되어 있으면 이쪽으로만 전류가 지나가면 돼요. 필요한 전류 I1만큼. 그러면 가정집엔 I1만큼의 전류가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얘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I2의 전류가 흐른다면 이쪽에선 I1 더하기 I2만큼의 전류가 같이 가야 돼요. 얘까지 연결해서 I3의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추가로 I3만큼의 전류가 더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럼 가정집에서는요, 보내는 전압은 교류 전원 장치예요. 220볼트인 건 바뀌지 않지만 가정집에서는 사용하는 전류가 점점점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또한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가전제품 많이 꽂을수록.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많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 가정집에는 여기에 차단기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면 여기에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차단기가 여기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과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느라고. 괜찮을까요? 그냥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 아파트에 가면은요, 보통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면 그 근처 어디에 전기 배전반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스위치를 내려보시면 집에 전기가 다 끊어질 거거든요. 한번 해보시던지. 엄마한테 혼나요. 대신 바로 켜요. 냉장고 괜히 꺼놓고 음식물 다 썩히지 말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기억.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는 핵 반응 과정에서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 과정을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핵 분열이 일어나면은 질량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 질량이 줄어든 만큼 혹시 들어봤나요? E는 MC 제곱이라고, 뭐 MC 스퀘어 해갖고 막 나오죠. 그래갖고 저만큼 질량이 줄어든 만큼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아인슈타인이 말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냥 상식처럼 알아두세요. 만약 이런 거 나오면서 딱 손 들고, 그럼 이게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말하는 겁니까? 그럼 질량 결손은 뭘 뜻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좋잖아요. 그쵸? 멋있지 않나? 딱 똑똑해 보이지 않을까요? 같은 반 여학생들이 쟤 뭐지? 되게 똑똑한가 봐? 그럼 우러러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송전선에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변전소에서 송전 전압을 높인다. 맞죠? 자, 소비 전력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그릴게요. 요거는 이제 예시였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에 게 A고요. 아래 게 B예요. 전압은 교류 전압이 있으면 220V가 동일해야 되고요. 가정집에는. 그 다음에 여기가 R이고 여기가 2R이에요. 그러면 우리 얘하고 얘는 전원장치에 대해서 병렬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도 220V가 사용이 돼야 되고 여기도 220V가 사용이 돼야 돼요. 즉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정집은. 그러면 ohm의 법칙 V는 IR에 따라 가지고 220V는 A 거예요. 볼트는 전류, 모르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A라고 할게요. IA 곱하기 저항 R. 그 다음 B에는요. 220V는 IB, 여기 흐르는 전류를 IB라고 할게요. IB 곱하기 ER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류는 누가 더 커요? 이렇게 되면 전류는 IA가 더 커야 되겠죠. 됐죠?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죠?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전압은 둘 다 220, 220이니까 전류 큰 쪽이 사용 전력이 크네요.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네요. 전류가 더 크니까. 자, 여기서 그래서 착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항이 큰 제품하고 저항이 작은 제품 중에서 저항이 큰 게 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저항이 작은 쪽에서가 오히려 전류를 더 크게 쓰고 그만큼 전력을 더 많이 써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력을 많이 쓰는 제품이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제품 중에 저항이 더 작아요, 의외로. 괜찮을까요? 그냥 이건 상식처럼 알아두세요. 이건 많이들 헷갈려 하더라고요. 저항이 크니까 소비 전력이 크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조금 복잡하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얘는 잘 안 보여요, 이게. 자, 나머지는 조금 넘어가서요. 여러분들 이제 저랑 통과해서 그럭저럭 나올 법한 거 위주로 좀 풀어볼게요. 6번 가보세요. 6번. 자, 6번. 자, 6번부터는 이제 슬슬 푼 사람 있고 안 푼 사람 있겠죠? 자, 6번 볼게요. 자, 6번은 그림은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송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19번 문제였네요. 참고로 이게 수능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자, 공급 전력이 EP0, 송전 전압이 V0,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P0이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로 하니까 어렵지? 이거를 단순화 시켜주세요. 그림을 조금 단순하게 우리가 맨날 보던 그림으로 조금 축약시켜놔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자, 지금 보니까는 공급 전력인데 변전소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변전소, 송전전압, 송전전력, 총전선, 그 다음에 주상변압기, 그 다음에 주상변압기, 다음에 그냥 가정 이렇게 써보죠. 그 다음에 공급되는 전력이 EP0래요. EP0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송전전압은 V0래요. 이때 보내는 전류는 그냥 I1이라고 할까요? 그럼 뭐가 성립하죠? EP0는 V0 곱하기 I1이구나. 이렇게 하나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송전 저항이 뭐 얼마다 그런 얘기는 없는데 손실되는 저항, 여기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여기서 I1의 전류가 흐를 텐데 P0만큼의 손실이 난대요. 어떻게 I1의 제곱 곱하기 R을 해서. 그러면 이 P0로 보내서 P0가 손실됐으니 공급되는 전력은 P0가 공급이 되겠네요. 자, 그럼 기억.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소비 전력은 P0다. 맞죠? 뺄 거 빼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송전 전압만 높이면 손실 전력은 P0보다 어떻대? 줄어들어야 되겠죠? 전압이 높아진 만큼 전류가 작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주상변압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상변압기도 1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 있어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아직은 전자기 유도 현상 있습니다. 왜? 1차 코일에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근데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교류니까 전류가 커졌다 작아졌다. 1차 코일에서 만드는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럼 2차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다가왔다 멀어졌다 하는 현상이 생기니까는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구나 하시면 될 거예요. 발전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전자기 유도가 있구나. 변압기 얘기 나오면 전자기 유도가 있구나. 그럼 모두 다 yes 하시면 돼요. 됐죠? 나쁘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이제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저랑 9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9번. 자, 9번 문제. 자, 그림은 맞다. 이따가요. 저랑 9시부터는요. 뭐 하실 거냐면은 이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저랑 풀었던 거 위주로 한 번만 복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거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따가는 쉬는 시간 끝나고는 그 뒤에 좀 나갈 거 있거든요.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거. 그거 수업 나갈 거니까 그거 관련돼서 오트 좀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 주 휴강이니까 뭐 다음 주 숙제도 줄게 뭐 이거는 진정한 휴강이 아니죠. 이러면 그치? 휴강은 휴강답게 쉬죠. 좋습니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그래요. 또 시험 저희 뭐 공부해야 되는데 뭐 좀 주세요. 막상 주면 풀지도 않을 거면서 그치? 그러면서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러고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 또 시험 때만 되면 뭐 이렇게 열심히 한대 그러면서 막 핸드폰도 바꿔 막 핸드폰도 막 투지폰으로 바꾸고 심지어는 꺼버려 막 그래갖고 저 고객이 당분간 착신이 금지됐대나 뭐 그런 거 떠요. 그리고는 핸드폰부터 시작하고 모든 거 다 엄마한테 다 맡겨 이렇게. 그래놓고는 그거 못해서 금단 현상 생겨가지고 친구 거 빌려서 하고 그쵸?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 다음에 맞다. 진짜 여기도 설문조사. 자, 자기 시험 끝나고 그 특정 프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비행기 나오는 영화 봤다. 그쵸? 비행기 나오는 영화 보셨습니까? 자, 여기서 더 서글픈 거. 남자들끼리 우르르 가서 봤다. 어우, 슬퍼. 이거보다 더 슬픈 거. 저기 그 워터파크라 그러나? 특정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 있죠, 거기. 거기 무슨 있잖아, 거기 무슨 놀이동산 옆에 있는 거. 자, 워터파크 갔다. 거기까지 좋아. 남자들끼리 갔다. 서글프다, 서글퍼. 우리 그러지 맙시다, 좀. 나 같으면 그럴 바엔 집에서 잔다, 그냥. 그 비행기 나오는 영화 혹시 저는 안 봤거든요. 엔딩이 끝이 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나와서 환호성과 박수를 치면서 주인공과 그 주인공과 약간의 트러블이 있던 하지만 주인공까지는 아닌데 약간 부주인공 같은 사람하고 같이 화해의 분위기를 일으키며 석양이 지고 있으면서 뒤에 백그라운드로 비행기가 이렇게 딱 2대 정도 서 있다. 혹시 맞나요? 예상이 적중했죠? 자, 이렇게 예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그리고 그 갑판은 쇠로 된 갑판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내가 알기로는 함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에 싣고 가는 비행기. 왜냐? 여러분들 전투기 영화 씬은요 절대로 야간 씬이 안 나와요. 왜냐고요? 비주얼이 이쁘게 안 나오잖아. 그럼 분명히 아침 일찍 출발했을 거라고. 그럼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이제 오후에 들어왔으니까 석양이 내려 깔리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전투를 하면서 뭔가 뭐 끈적끈적한 전우회를 느끼며 그러면서 들어와서 화해하는 분위기. 그러면서 누군가는 조금 잘못됐을 거고. 그쵸? 너무 뻔해요. 하지만 저는 못 봤어요. 자, 9번 보죠. 자, 그림은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나오면 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변전소의 송전 전력은 일정하고 전력이 일정하대요. 1차에서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가 N1, N2고요. 주상변압기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은 걸리는 전압이 22kV에서 220V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맞다. 요즘 맞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조심할 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것 중에서 항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이죠. 그죠? 여기 요 동네 무슨 모 고등학교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물어보고 화학 시험지인데 두 문제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어요. 전교생의 70%가 낚였어요. 옳지 않은 걸로. 아니 옳은 걸 골라가지고.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조만간에 소문이 퍼졌으니까 각 학교 선생님도 써먹지 않을까 싶거든요. 알아만 두세요. 그래도 유행인가 봐. 자, 그럼 1차 변전소부터 시작합시다. 1차 송전선, 2차 송전선, 주상변압기, 그 다음에 가정. 자, 그 다음에 주상변압기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들어가는 전압이 22kg인데요. kg면 공 3개예요. 1000이니까 공 3개의 볼트, 나가는 건 220V. 그럼 몇 배예요? 공투 100배네요. 그쵸? 그러면은 가문수는 100대 1이어야 돼요. 자, 그럼 기억.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압을 바꿉니까? 네, 맞아요. 니은 N2가 커질수록 N2면 여기죠? 1차 변전소에서 N1, N2래. 여기가 N1으로 들어가서 N2 감겨있대요. 2차가. 자, N2가 커진대요. N2가 커지면 전압이 더 높아지는 거죠. 보내는 전압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손실 전력은 감소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전압이 높아졌으니까 보내는 전압이 전류는 그만큼 줄어들 거예요. 다음에 주상변압기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는 몇 배이다? 100배이다. 100대 1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가끔 디귿 보기 낼 때 주상변압기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에 비는 100배가 맞는데 이렇게 낼 때가 있어요. 2차 코일과 1차 코일의 가문수는 100배이다. 100분의 1이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당합니다. 조심하세요. 뭐는 뭐의 몇 배이다. 그걸 뒤집어서 하면 여러분들 배수만 보고 그냥 고르는 경향이 있어요. 저 같으면 무조건 반대로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많이 틀릴 거거든요. 좀 치사하긴 하다. 그지?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 10번 문제 어렵죠? 10번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거. 10번 이거 단순화 시켜줄게요.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 맞아요. 10번 문제는. 근데 저렇게 해서 풀려고 그러면요 되게 어려워요. 얘를 그림을 단순화 시켜줄게요. 발전소가 있고요. 교류전원 장치를 발전소라고 할게요. 송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전 저항이 R이에요. 소문자 R. 그 다음에 1차 코일, 2차 코일 감은 거 있고요. 변압기 있고요. 가문수의 비가 100대 1이에요. 그리고 가정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정집에서 사용 저항은 R이에요. 요렇게 된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소문자 R을 그냥 송전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송전선에. 자, 그러면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거기 보시면은 여기 있다. 소문자 R에서 사용하는 소비되는 전력인데 여기서는 손실 전력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50P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럼 그냥 깔끔하게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저항비가 몇 대 몇이냐는 건데 지금 여기 나가는 전압 모르니까 V1, I1이라고 하죠. 여기는 I1이 흐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
V1 프라임으로 들어가겠죠. 전압 강화 일어나니까. 여기 전류는 I1으로 들어가요. 나갈 때 I2로 빠져나갈 거예요. 나갈 때 V2로 빠져나갈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일단 써놓으세요. 간단하죠, 지금까지는. 자, 여기서 약간의 변화를 줄게요. 사실 V하고 이건 잘 모르는데 여기서 지금 뭐 알려줬냐면요. V1의 프라임이고 V2니까 이건 잘 모르겠는데 여기 I1 대 I2가 100대 1로 돼 있죠. 가문수가. 그럼 전류는 반대니까 1 대 100이겠죠. 그럼 여기에 전류를 I라고 잡으면 여기에 전류는 100I예요. 이렇게. 그러면 I1 대신에 뭘로 치환시키시면 돼요? I1 대신에 I라고 바꿔주시고요. I2 대신에 100I라고만 바꿔주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고치면 돼요? 전류 P는 I 제곱의 소문자 R. 여기 50P는 여기는 100I니까 100I의 제곱 곱하기 대문자 R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50 곱해갖고 같다고 하면 I 떨어지니까는 결국은 R이 몇 배인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간단해지죠. 이렇게 되면 막상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가 55를 곱해버리죠. 그냥 5P니까 같다고 하면 되죠. 1, 0, 0, 0, 0, I 제곱의 대문자 R I 제곱, I 제곱 5일은 5, 20, 2000인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잠깐만 이 100이야 2000이야 0000 하나 둘 셋 맞죠? 100이니까 5일은 5, 20, 2000 그 다음에 맞나? 나 5 맞죠? 5 계산 맞죠? 잘 틀린 거 없죠? 그거 왜 이제 알려줬어? 어쩐지 보기에 답이 없어서 당황했잖아. 50이에요. 여기 50이네요. 그럼 공 하나 날라가요. 어쩐지 공이 하나가 남더라. 알려주지 그랬어. 당황했잖아.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내가 뭐 구해야 되지? 소문자 R분의 대문자 R이니까 1로 보내면은 200분의 1은 R분의 대문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00분의 1이니까 답이 1번이겠네요. 괜찮아요? 자, 근데 아마 여러분들 10번 같은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거 배울 때 선생님한테 맺힌 거 많다. 그럼 요걸 사진 한 장 찍어 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거 언니 문제집에 있는 건데요. 이거 꼭 이거 누가 되게 중요하다 해서 풀으라고 했는데 못 풀겠어요. 이거 좀 풀어주세요. 그러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고는 선생님이 그 앞에 계속 서 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 바빠서 이따 해주면 안 돼요? 아, 선생님, 저 되게 급해요. 지금 빨리 해주세요. 그러고 옆에서 자꾸 치킨덕거리세요. 그쵸? 그럼 개짜증 날 거예요. 괜찮아요. 이 문제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몸풀기로요. 그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14번 보이시나요? 14번 정도면은 여러분들 학교 내신으로 내기에 딱 적당한 케이스예요. 14번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 번만 풀어볼까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얘는 안 왔네? 어디 갔나? 자, 14번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죠. 그리고 오늘 통과 내용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자, 그다음 요즘에 밤에 좀 선선하죠. 밤에 잘 때 딱 자기 좋은 것 같아요. 이 시원함이 언제까지 갈런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선풍기 틀어놓고 밤에 자다가 와 추워서 깼어요. 깜짝 놀랐어요. 날씨가 워낙에 선선해갖고. 자, 14번.
자, 그림은 변전소 A에서 변전소 B로 P0의 전력을 전압 V0로 송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손실되는 전력이 P래요. 자, 그럼 이거부터 잡아요. 먼저 여러분들은 책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 밑에다 표시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새로 그려서 하는 게 편해. 그러면 간단하게 뭐 요거 하나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 별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변전소 A, B. 자, 이때 변전소 A에서 보내는 전압, 전류 얼마씩 하라는 소리 없죠? 아, 전압은 있다. V0. V0 이때 나가는 전류 보니까 I1. 근데 이때 보내는 전력이 P0래요. P0는 V0 곱하기 I1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겠죠? 그때 송전선의 저항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흐르는 건 I1이 흐르는데 손실 전력이 P래요. P는 I1의 제곱 곱하기 R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뭐 물론 가정에서 사용하는 건 얼마예요? P0 마이너스 P만큼을 뺀 만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될 거고요. 최대 전력이. 자, 근데 조건은 이렇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부터가 중요해요. 자, A에서 이 P0의 전력을 EV0로 보낸대요. 잠깐만. EP0의 전력을 보낼 건데 EV0의 전압으로 보낸대요? 뭐야? 그냥 전류는 I1 그대로네요. 이렇게 되면. 맞죠? 전류는 그대로예요. 저항이 바뀔까요? 송전 저항? 안 바뀌어요. 전류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어요. 손실 전력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손실 전력은 그대로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송전할 때 송전선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얼마입니까? 그냥 P. 3번이네요.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당황스럽죠? 이러면. 뭐야? 왜 있는 거야? 에이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서 3번만 비껴서 고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1, 2, 4, 5번 중에 하나 고르겠죠. 이렇게 되면은. 하지만 죽어라고 골라보세요. 답이 없네요. 그쵸? 아 힘들어라. 대규는 마스크 벗으니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좀 마스크 벗었을 때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마스크 딱 벗어요.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그럼 괜찮은 거고요.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아, 야 쓰자.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죠? 전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얘기해놓고 맞다.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뜨끔하긴 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통 저는 그 얘기해요. 마스크 쓴 거랑 마스크 벗은 거랑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 아니면 영상 이런 데서 제 거 마스크 벗은 모습을 자주 봐서 그런지 사람들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가끔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마스크 딱 벗으면은 되게 착한 얼굴인데 마스크 쓰면 되게 무서운 얼굴로 바뀐다든가, 아니 마스크 쓰면 되게 온화한 얼굴인데 마스크를 벗었더니 좀 생캐로 바뀐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됐고요. 여러분들 그 간단하게 위에 있는 거 13번만 하나 좀 털고 갈게요. 여러분들 13번 문제 하기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집에서요 전기를 많이 쓰고 적게 쓰면은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여름철에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으니 전기를 아껴 써주세요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는요, 내가 전기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220V가 들어오는 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 집에 220V인 거는요,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줘서 변압기를 거쳐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바꾼다고 해서 전압이 바뀌진 않아요. 220V가 들어오는 게. 그럼 전기를 아껴 써달라는 건 뭐냐면 가전제품을 콘센트를 꽂을 때마다 전류가 더 들어가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가전제품을 많이 꽂을수록 가정에서 많이 쓰는 게 전류예요. 그럼 전류는 누가 결정해요? 소비자가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전류는. 전압은 보내주는 쪽에서 얼마나 보내주느냐가 결정이 날 거예요. 자, 그런데 13번 문제는요, 이거 풀어보라 그러면 답은 곧잘 잘 맞추는데 이유를 모르고 잘 맞춰요. 어떻게 되느냐, 시스템이. 자, 가문수의 비가, 여러분 잘 따라가 보세요. 이걸 꼭 알아두세요. 가문수의 비가 1대 3이에요. 그리고 보내는 전압이 V라는 전압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가정집에서는 무슨 짓을 하던 안 하던 3V의 전압이 들어오는 건 안 바뀌어요. 자, 그런데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저항이 지금 얼마짜리 저항이 꽂혀 있냐면 저항 R짜리가 꽂혀 있어요. 그럼 ohm의 법칙 V는 IR이에요. V는 IR에 의해서 3V의 전압으로
이때 흐르는 전류는 I2라고 할게요. 이때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할게요. I2 곱하기 R만큼의 전류가 흘러줘야 돼요. V는 IR로. 자, 그럼 I2는 얼마예요? I2는 R분의 3V예요. 요렇게. 그럼 여기에 맞춰서 가문수가 1대 3이니까 전류비는 3대 1로 보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전류가 뭐냐면 I2가 전류가 R분의 3V래요. 그럼 여기서 전류를 3배 더 높게 보내야 되죠. 이쪽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R분의 3, 3은 9V 해서 I1이 성립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는 거꾸로 가셔야 돼요. 전류는 소비지에서 결정해서 필요한 만큼을 공급해 줘야 돼요. 전압은 보내주는 쪽에서 결정이 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때려 맞춰서 답은들 잘 맞추시는데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맞나? 아씨 이상한데. 근데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고르긴 고르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전압은 보내주는 쪽에서 결정을 하지만 전류는 받는 쪽에서 필요한 만큼을 보내주는 쪽에서 보내주셔야 돼요. 됐죠?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저랑 10분만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첫 번째는 혹시라도 이 기출문제집에서 여러분들이 풀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 위주로 조금만 질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뒤에 파트 나갈 건데 책 안 가져오신 분들은 혹시 제가 프린트를 해 갖고 왔으니까 책 안 갖고 오신 분이 딱 한 사람 보이고 두 사람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책 있는 것처럼 왜 자꾸 디벼? 있어요? 오, 너만 없어, 너만. 책을 알았어. 필요 없어. 자, 그럼 10분만 쉬었다 할게요.